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과목의 이름을 보면 저는 무역이 처음인데요입니다. 그쵸? 이 과목의 이름을 보면 딱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무역을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목이 바로 이 과목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목표는 무역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무역 실무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 무역 용어와 무역 업무 전체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무역 서류에 대해 아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무역을 다 배우시고 나면 이게 무역이구나. 나도 무역을 할 수 있겠네? 무역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강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인 1주부터 6주까지는 무역 실무의 기초부터 무역 계약, 그리고 후반부인 8주부터 14주까지는 무역 결제 방식부터 무역 서류 이해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주와 15주는 평가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에는 무역의 개념인 무역 실무의 기초가 진행이 되고 2주에는 국내외 무역 법규와 수출입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무역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국외거래, 즉 국제거래가 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 법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서는요. 그리고 3주는 해외 시장 조사 및 해외 마케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4주는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다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 분야, 무역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2번, 이렇게 3번의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주에는 무역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6주에는 전반부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주에는 당연히 평가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8주에는 무역 결제 방식, 그 다음 9주에는 무역 운송이 진행이 됩니다. 무역은 약간 독특한 결제 방식하고 무역 운송이라는 운송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주에는 해상보험이 진행이 됩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오고 가기 때문에 물건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1주는 두 번째 특강이 진행이 되고요. 12주에는 무역 서류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무역 서류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13주에는 마지막 세 번째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4주에는 8주부터 후반부 복습이 진행이 되고요. 15주에는 마지막 평가인 기말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교수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수업은 제가 진행합니다. 저는 강다현 교수입니다. 그리고 특강은 4주차에 트레이드스쿨의 한은식 교수님께서 DX시대 디지털 무역 전략에 대해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주차에는 조이넷의 이승진 교수님께서 무역업 창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고 13주차에는 코트라의 권승면 교수님께서 코로나 이후 글로벌 무역 동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되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제공해 드리고자 이렇게 다양한 특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제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매 계약에서는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이라고 있어요. 좀 말이 길어요. 이게 영어로 보시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라고 돼 있어요. 그쵸? 요 contract가 계약이죠.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요거를 얘기합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물품이고 매매. 그래서 이거를 세일을 여러분 판매라고 보지 않고요. 매매라고 보셔야 돼요. 매매. 그래서 매매
계약에 관한 무슨 협약? 유엔이죠. 유엔 협약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너무 말이 길죠. 너무 길다 보니까 앞자만 땁니다. C, I, S, G.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앞자만 따서.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요 뒤에 국제법은요, 협약 뒤에 이렇게 숫자가 하나 써 있어요. 이건 이 해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80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거를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비엔나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비엔나 협약이라고 또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이 매매계약 때 설명을 드리느냐?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무역계약을 서로 체결하다 보면 수출자든 수입자든 나라의 각각의 나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을 쓰는 게 이게 어느 나라 법에 따르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미국은 당연히 미국 법을 따르는 게 더 유리하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자기네 법을 씁시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논리로 가냐면 참 안타깝게도 강자의 논리로 가는 수가 되게 많아. 이게 수입자가 강할 수도 있고 수출자가 강할 수도 있고 뭐 국가가 강할 수도 있고 요거는 뭐 입장 차이긴 합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쪽은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렇게 쓰면 무역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해서 중간에 형평성에 맞는 중간에 이제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CISG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만들어 놔서 각각의 개별법 쓰는 것도 좋지만 국가의 개별법을 쓰는 게 또 좋지만 이 CISG를 써요. 그러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법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평할 겁니다. 라고 해서 유엔에서 만들어 놓은 매매계약에 대한 그런 국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고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뉴욕협약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건 약자가 없고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보시면 여기도 어렵고 한국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도 보시면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약자를 쓰진 않고요. 뉴욕 협약, 뉴욕에서 만들어져서 뉴욕 협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가 클레임이 발생을 합니다.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에 갑자기 수출자가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이 파손됐다고 연락이 온다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수입자가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뭐 수입자한테 돈을 받아야 돼 돈이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계약 이행을 어떤 걸 이거 외에도 계약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거나 이런 걸 전부 다 클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화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줄까라고 넘어가는 게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러는데 그럼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한쪽든 뭐 화해가 제일 좋겠지만 안 되면 포기하는 쪽이 굉장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을 해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소송하고 중재가 있어요. 근데 소송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1심, 2심, 3심까지 올라갑니다. 와, 시간이요. 이건 보통 우리가 이 무역에서의 소송은요. 보통 민사소송이라고 부르는 거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10년 정도 이상이 진행되는 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10년 동안 그 소송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돈이 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재를 쓰십시오라고 많이 해요. 이 중재는 단심제, 1심제로 끝납니다. 라고 해서 요거를 많이 쓰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것도 중재도 어느 나라의 법을 쓰기는 좀 그러니까 어디서요? 유엔에서 이것도 이 중재에 관한 법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중재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중재로 진행하실 때는 요걸 갖다 쓰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이걸 외우시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정말 이 법률적인 용어는 일반 영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중재 판정이라 했죠. 외국 중재 판정. 이게 뭐냐? Foreign Arbitral Awards예요. Arbitral Awards가 중재 판정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일반 영어랑. 그래서 보시면 승인이 이거예요. Recognition하고 그 다음에 집행이 Enforcement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읽어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이렇게 부른다. 이거를 줄여서 너무 기니까 뉴욕 협약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계약할 때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계약에서 기본적으로 마지막이 있는데, 인코텀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인코텀스가 무역에서는 하도 많이 나오는 말이라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줄임말이 아니죠. 줄임말이 아닙니다. 인코텀스가 10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스의 약자였었어요. 그랬던 게 이렇게 말이 쫙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여기서 약자가 나온 건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씩 개정돼서 2020년에 개정이 돼서 쓰고 있는 거고, 인코텀스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실 거냐면 계약하실 때 배우실 텐데, 이거는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무역에서 인코텀스를 모르면 무역을 못한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 첫 번째는 가격을 산정할 때, 수출 원가죠. 산정할 때 반드시 얘가 들어가요. 인코텀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그러니까 가격이니까 어디까지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수입자가 부담하느냐라고 요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수출자가 어디까지 물건을 책임질 것이며 수입자는 어디부터 물건을 책임질 것이냐.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위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뒤에서 자세하게 보실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느냐. 책임 소재, 물건에 대한 책임 소재도 인코텀스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신 계약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CISG, 뉴욕협의 인코텀스. 이게 큰 매매 계약에 속하는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에 대한 국제 규칙이다. 예,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운송을 해야 됩니다. 운송.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운송에 대한 거. 오, 이렇게 많지? 근데 그냥 편히 보십시오. 네. 자, 요 두 개. 헤이그 비스비라고 하는 거하고 로테르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해상 운송에서 쓰는 그런 국제 규칙이고요. 몬트리올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고요. 엉크타드 ICC는 복합 운송에 쓰는 거예요. 복합 운송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배를 쓴다 그랬죠. 선박배. 이걸 해상 운송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행기는 이걸 항공 운송이라고 해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앞에서 일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육상 운송이라고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철도를 포함한. 그래서 이렇게 해요. 뭐 배만 운송하거나 비행기로만 운송하는 게 아니라 배로 갔다가 미국 같은 나라들은 워낙에 크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배로 가서 서부로 가요. 그리고 나서 뭐 중부로 가던 뭐 동부로 가던 할 때 비행기를 태워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철도나 뭐 도로를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운송 방식을 연결해서 쓰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합 운송이라고 해요. 복합 운송. 요즘엔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거 쓸 때는 어떤 법? 요 법을 갖고 해라. 국제 규칙을 갖고 해라.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우리가 실무에서는 요거는 운송사에서 운송을 해주는 곳, 운송회사에서 주로 보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배입니다. 배. 돛담배처럼 그리지만 배입니다. 자, 물건이 이렇게 실렸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실렸는데 이 물건이 이렇게 바다예요. 바다를 통해서 해외로 갈 때 혹은 들어올 때 얘가 손상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물에 이렇게 퐁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불에 타서 화재가 막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물건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스란히 손해를 입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드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역에서는 보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송의 발달과 같이 보험도 발달이 됐어요. 근데 이름이 해상적하보험이라고 돼 있어요. 자, 더 웃긴 거 여러분들 보시면 국제법이 아닙니다. 영국법입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이에요. 자, 이 무역에 관한 해상적하보험은 국제법이 없어요. 영국법을 갖다 씁니다. 말을 잠깐 풀어보시면 적화라는 건 적재된 화물에 대한 보험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이 영국에서 이 보험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굉장히 발달을 해서 영국은 영미법이라고 해서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수백 년, 수십 년 이런 판례가 나오면 그거를 법제화하는 식으로 쓰는 게 영미법인데 그래서 1905년에 그거를 판례집을 모아서 법을 제정한 게 요거예요. 근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1905년이니까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 개정이 된 게 나왔습니다. 개정본이 나와서 그거 갖고 주로 쓰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무역을 하는 거의 모든 나라가 보험을 할 때 이 법을 갖다 써요. 그래서
이 보험은 해상적하보험, 특히 적재된 화물에 대해서 파손에 대해서 드는 보험을 얘기합니다. 이 보험은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주로 갖다가 쓰고, 그리고 약관이라고 있습니다. 약관이라고 있죠. 적화약관, 지금 이거에 대한 약관이라는 얘기인데, 약관은요 뭐가 있는 내용이냐면 보상해 주는 것과 보상하지 않는 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약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말고 개인적인 보험 드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써 있는 게 약관이에요. 그걸 적화약관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기 앞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협회라는 말. 이건 어떤 협회냐? 영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바로 어디냐면 영국의 런던자 보험자 협회, 런던 보험협회예요. 그래서 런던자 보험협회요. 즉 뭐냐면 다 영국에서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